자, 이차함수 실력 따지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14번도 조금 어려운 건 아니라 접근하기가 약간 곤란할 수 있는데 거기 1대2라고 적혀 있는 거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닮은 문제예요, 약간의. 알겠니? 1대2 비율 맞춰서 미지수 쓰는 거다 보니까 점 A랑 점 B에 정확하게 말하면 5A 대 5B가 1대2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로 생각하면 되겠냐? 점 A의 X좌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X좌표의 절대값과 점 B의 X좌표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절대값의 비율이 1대2구나 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 문제에다가 식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알겠니? 물론 1대2 비율이니까 K, 2K 이런 식으로 길이 같은 거를 식을 좀 써서 적어야 되겠죠? 그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은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니? 자, 한번 이거 고민을 안 푼 사람은 특히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자, 15번을 바로 하자.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동계산 문제. 여러분들 단원평가, 자, 단원평가란다. 학교 기출 갔다가 그 시험 봤을 때에도 동계산 문제 많이 틀렸죠? 자, 이 투수에서는 바이블 출시 기념으로 책값을 원래 가격의 X%만큼 올리기로 하였다. 정가 원가다. 그러면 모르는 게 뭐야? 그 책값을 올리기로 했는데 원래 책값을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은 기존 책값을 모르니까 A1이라고 하면 나올게. 그러면 가격을 인상했다고 했기 때문에 인상한 책값은 뭐라고 하면 돼요? A 곱하기 공식이잖아 이거는. X%죠? 그러면 100분의 X 이렇게 쓴 게 인상한 책값이 되겠지. 자, 이거 활용 같은 거에서 겁나 많이 했잖아. 근데 올렸더니 책을 구매하는 학생 수가 또 줄어든대. 그러면 증가 감소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 학생 수. 근데 기존에 A1일 때 구매하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B명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감소했죠? 2분의 X%니까 1 마이너스, 자, 100분의 2분의 X% 이거잖아. 100분의 2분의 X잖아. 그럼 번분수잖아요? 그럼 200분의 X라고 바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뭐다? 기존 책값이 아니라 새로운 책값에 해당하는 구매 학생 수가 되는 거지. 뭐라고 했나? 책의 총 판매 금액이래요. 말뜻을 잘 봐야 돼요. 이익이 아니야. 총 판매 금액이야. 그 말은 그냥 책값 하나가 이거일 때 구매자가 요만큼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야. 개당 가격에 구매한 인원수 곱하면 그냥 총 판매액이죠. 단순 문제야 이거. 자, 따라서 뭐를 곱한다? A의 1 플러스 100분의 X에다가 B의 1 마이너스 200분의 X를 곱해버리면 그게 전체 매출이에요. 근데 X값에 따라서 변환이 Y라고 뽑겠다는 거예요. 원래 함수는 X에 따라서 Y가 바뀌는 변수가 2개짜리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2차 함수 스타일이 만들어지죠. 이거 전개하면 최고 차의 개수가 A,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2차 방정식이었으면 이게 약분이 돼서 날아갔는데 얘는 이것 자체가 그냥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 자, 그럼 총 판매 금액을 최대가 되도록 한다 했으니까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죠? 그럼 뭐 찾으면 돼요? 꼭지점 찾으면 된다. 근데 원칙적인 풀이는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숫자도 나오겠죠. 여기 이제 100분의 200분의가 있으니까 2만 분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는데 센스 있는 풀이를 하자고.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건 최대 최소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그리고 A, B는 양수고 100분의 1하고 마이너스 200분의 1이 곱해져야 최고차의 개수인데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교점을 2개 썼는데 교점이 2개일 수밖에 없죠. 왜?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절편 찾을 수 있다는 건 다 알잖아. 그러면 방정식으로 바뀌면서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자,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이 X에다가 마이너스 100 대입하면 0 되죠? 얘는 X에다가 200 대입하면 0 되죠? 무슨 얘기죠? 노란색으로 쓴 이 숫자 자체가 X절편인 거지.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축은 항상 어디 있다?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 너무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표준으로 안 바꿔도 돼. 자, 그럼 더해서 반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이냐? 그래서 50% 인상했을 때 최대 매출을 갖는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알겠나? 그러니까 답은 50%야.
굳이 뭐씩 복잡하게 막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막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자, 다음 거 하자. 자, 해볼게요. 조건을 보아하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식은 나와 있고 삼각형 ABC와 자 위에 거죠 아래 거죠 삼각형 ACD에 자 뭐를 주냐면 넓이의 비가 1대2인데 자 요 두 삼각형의 공통점을 하면 이게 뭐죠? 뭐가 똑같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아요. 따라서 높이가 똑같은 거 이거 중학교 2학년 도형에서 했었던 밑변의 길이가 자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에 같다라는 걸 쓸 수 있는 문제죠. 맞나? 그러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 1대2가 곧 뭐랑 같냐면 밑변의 길이의 비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대칭축이 지금 Y축이잖아. 그럼 뭐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폭이 똑같고 이렇게 폭도 똑같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요것의 2배가 얘랑 똑같은 거네. 자, 적용 가능하겠죠? 됐나? 그러면 미지수를 써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 문제는 높이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높이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 돼. 근데 대각선을 준 이유가 있어. 문제에서 필요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프도 도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넓이 관련된 문제는 사실 꼭지점에 x좌표를 미지수 놓는 게 대단히 범용적인 풀이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를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것의 2배의 길이가 얘라고 했으니까 그만큼은 2배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모두 가능해요. k를 대입할 수 있네. 요 길이다가. 따라서 여기는 k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4k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걸 딱 쓰니까 뭐가 눈에 들어와요? 아, 높이가 3k 제곱이구나. 4k 제곱에서 빼면 되죠. 자, 이해됐나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 비스무리한 거, 자, 얼마라고 했어? 이게 6루트5라고 했잖아. 뭐가 뭐야? 피타. 여기 수직이잖아. 자, 그럼 여기가 얼마야? 자, 2k죠? 자, 따라서 밑변의 제곱. 밑변의 제곱. 그 다음에 파란색의 제곱이 대각선의 자, 요것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럼 36 곱하기 5니까 80이 되겠네. 잠깐만. 80이 아니구나. 36이구나. 자, 180이죠? 됐나? 자, 이거 4고 이거 9가 되니까 13? 13? K제곱? 9, 4. 맞지? 지금 66에 35. 2K, 3K. 이거 제곱이구나. 미안하다. 이거지? 잘못 썼죠? 맞지? 미안. 다시 할게. 여기 원래 제곱이었죠? 그러면, 자, 여기다 제곱까지 하는 게 맞지? 자, 계산하자, 그러면. 9K 4제곱이구나. 그럼 마이너스 180. 뭐 갖고 해야 되지? 미소분해가 되나? 4, 2. 밑에 저거 3K 아닌가? 어디? 여기? 그 밑에 그 밑변이라 3K입니다. 밑변이 3K라고? 아, 여기도 있군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여기부터 밑변이지. 죄송. 자, 여기 뭐 마이너스 K가 되겠네. 자, 그럼 3으로 바꾸자. 아이고. 자, 그러면 그럼 9가 날아가네. 좋다. 그러면 K제곱 이것도 쓸까요? 그러면은 20이 되는구나. 그럼 딱 되네. 4, 5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되죠.
자, 보기차식이지만 굳이 취한 안 해도 되겠지. 간단한 식이니까. 자, k제곱 마이너스 4 k제곱 플러스 5는 0. 자, 그러면 k제곱 자체가 양수여야 되겠죠. 왜? 변의 길이잖아, 변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k제곱은 4밖에 안 돼요. 어차피 이거 허수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k제곱이 4니까 뭐 k 계산할 필요도 없다. 왜? 내가 찾는 건 높이잖아. 자, 그럼 k제곱에다가 통째로 4를 대입하면 12가 답이 나옵니다. 자, 됐지? 자, 다음 거 할게요. 19번은 우리 이거 RPM에도 사실 있다. 그쵸? 자, 실력 어벤가 그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야 돼. 이건 최대 최소 문제야. 근데 3A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B 분자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쓸 수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그 식을 2차식의 구조가 되도록 변형만 하면 돼.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어떻다? 표준형의 스타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 되게 단순합니다. P점이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Y에다가 B, X에다가 A를 각각 대입을 해요. 그럼 딱 뭐 하고 싶어? B 대신에 A 대입하고 싶잖아. 그럼 B가 자연스럽게 승거가 되지? 자, 그럼 너무 쉬운 거야. 주어져 있는 식이 3A 플러스 2B 플러스 1이잖아. 그럼 B 자리에다가 저거 대입해서 정리하세요. 자, 2 곱한 거 맞나요?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A니까 마이너스 3A고, 그렇지?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되지. 자, 그럼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2차식의 구조로 샥 바뀌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2로 묶어서 바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 자, 4분의 9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지. 4분의 9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 플러스 5까지 착 쓸게요. 자, 이거 자리가 없네. 자, 바꿀게. 바로 표준형으로. 2에 a 마이너스 2분의 3에 4분의 3이 아니야. 이거 4분의 3이죠. 죄송합니다. 4분의 3이 되죠. 자, 이렇게 바꾸고 뒤에 상수항 처리를 하면은 8분의 31이 나와. 계산 미리 했어, 선생님이. 자, 그리고 중학교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거기 때문에 정의역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이 점이 이 식 자체가 지금 A에 관한 2차식인 거잖아. 그럼 점이 어떻게 아까 책에서 움직인다고 했냐면 A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C점까지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A는 X좌표잖아. 그럼 최초 시작점은 X좌표가 0이죠. 그치?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찾아? X축하고의 교점이니까 X절편이잖아. 자,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방정식의 근과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근을 찾으면 되겠지. 근데 1하고 2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도착점의 x좌표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P점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바뀌는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란 말이야. 그게 X값의 A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참고로 범위에 근거가 없으면은 요점에 해당하는 함수값, 요점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없는 거죠. 자, 그건 다 알고 있어,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범위 안에 꼭지점에 y, x좌표가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거 아래로 부르기잖아. 맞니? 자, 따라서 최소값 자체가 8분의 31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분의 3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머지 최대값이 되는 건데, 자, 뭐 대입해야 되냐? 4분의 3이니까 0 대입해야 되나?
맞나? 0 대입해야지. 자, 4분의 3보다 먼 숫자가 2가 아니라 0이죠? 1. 잠깐만. 4분의 3? 1. 아, 2네, 2. 미안하다, 야. 1보다 좀 왼쪽에 있는 숫자죠, 얘가? 그러니까 2가 더 먼 숫자네? 그렇지? 자, 따라서 최대값은 x에다가 뭐 a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되겠네. 자, 알겠나요? 방금 말한 대로 최소값은 꼭지점에 y좌표니까 그냥 8분의 31이라고 나온다. 자, 이 대입해보자. 뭐 나오냐? 4분의 3이니까 4분의 8, 4분의 5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16분의 25 곱하기 1, 그러면 8분의 25 플러스 8분의 31이니까 8분의 54 31 2 뭐지? 54가 아니라 56. 96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7이죠? 큰일 났다.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 자, 최대값 7이지 그러면? 얘기 좀 해줘 유용아. 보고 속으로 비웃지 말고. 자, 그럼 뭐 물어봤어요? 차를 물어봤으니까 빼면 되겠다. 자, 그러면 8분의 25 나옵니다. 됐나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요즘 계산을 너무 못하는데? 큰일 났네. 자, 다 적으면 20번 할게요. 자, 다 적었나? 이거 해보자. 자, 얘도 계산이 좀 귀찮아. 자, 얘도 도형 관련된 문제죠. 정사각형이 낑겨 있을 때 이 녀석의 넓이를 계산하라. 그럼 변의 길이 찾으면 답이겠다, 야. 그쵸? 미지수를 마찬가지로 뭐를 놓으면 좋았냐면 꼭지점,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꼭지점에 x좌표 미지수 놓는 게 제일 편해. 자, 두 가지로 선생님이 이미 한번 풀어봤는데 요 녀석의 x좌표 미지수 놓는 방법과 요 녀석의 x좌표 미지수 놓고 푸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요점이랑 요점은 x좌표가 서로 똑같잖아요. 그쵸? 해설을 보면은 뭐 내 해설지가 따로 없지. 해설지는 여기를 미지수로 놨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여기 놓고 이번에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요 점을 자 문자가 따로 없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A라고 한번 나눌게. 물론 해보면 여기 놓고 하는 게 약간 계산이 편한 거는 있는데 일부러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니네 집에서는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보라고. 알았냐? 자, 답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y는 x를 줬습니다. 그럼 뭐를 하느냐? 모든 점에 좌표를 그냥 다 표시해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다 해보는 거야.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가 a인데, 자, y는 x는 좋은 게 뭐죠? x좌표, y좌표가 똑같다라는 거 아니겠냐? 자, 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a가 요 점의 x좌표이기도 하니까, 자, a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넣는 거다. 그럼 마이너스 a-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못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일단 정리 좀 해볼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자, 마이너스 1 날라간다. 좌표 나왔죠?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뭐가 나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나오는 거 알겠나? 그만큼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 그래서 그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가 나오죠. 자, 그럼 얘도 똑같겠지? 변의 길이가? 이해됐니? 자,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다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라며. 자, 뭐 그걸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리고
뭐냐면 요즘에 y좌표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럼 그게 그대로 얘랑 뭐가 같아요? y좌표가 똑같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계산 하나 안 하나 상관은 없어. 어쨌든 요즘의 좌표도 똑같이 얘가 된다라는 건 알고, 그럼 x좌표를 마찬가지로 뭐 갖고 따질 수 있냐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따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랑 다시 더하면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똑같은 거 나오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가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니? 요점의 x좌표고 요점의 y좌표잖아. 근데 요점 자체가 어디 위에 있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계산해보지 않아도 x좌표, y좌표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그럼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이제 따질 수 있는 게 뭘까? 잠깐 생각해보자. 관계식 세워야 돼. 그리고 내가 아직 이 시간 안 써먹었잖아. 써먹을 때가 됐어요. 어떤 점을 갖고 오면 될까? 를 봤을 때 요 점 갖고 오면 되자고. 왜? 요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y는 x고. 그러면 요 파란색 점의 좌표가 요거 컴마 요거인 거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대입해도 돼. 약간 어렵게 풀고 있는 거야 일부러.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란색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가 여기다가 a가 요거 제곱한 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되죠? 4제곱이 되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풀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방정식? 4차야, 4차.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 A 날려도 되냐? 되지. 왜? A가 부호가 뭐예요? 양수죠? 0이 아니잖아. 이거 미지수 넣었을 때 그냥 모르니까 미지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0이 아니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나눠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A로 나눠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이거 1도 넘기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차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건 고차 방정식이네. 이게 이제 분리상 실력 따지기 문제다 보니까 뒷단원 내용이랑 좀 겹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옛날 기출 문제인 거지 이거는. 자, 고차 방정식 내용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했잖아. 자, 인수분 할 수 있나요? 인수분의 기본은 조립제법 아닙니까? 그럼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반갑게 1 대입하면 0 되는 거 눈에 들어오네요. 개수의 합이 얼마예요? 0이잖아. 그러니까 A에다가 0을 대입하면 A에다가 1 대입하면 0 된다는 거 알아? 자, 조립제법 해야지 뭐. 1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이죠. 자, 1을 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1 0 딱 되죠. 자, 그럼 인수분해를 했는데 A 찾으면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되지. 는 0 만드는 값이 일단 1이 나왔는데 그럼 선생님 A가 1이 돼요? 재질문을 해볼 거야. A가 1이 될 수 있을까? 안 되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A가 1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양수잖아. 양수 만족하잖아. 근데 왜 안 될까? 그 생각해보자. 대입해볼게. A에다 1 대입하면 당연히 1이죠. 여기다가 1 대입해봐. 뭐 나와? 1이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요점하고 x좌표가 겹쳐버리잖아. 그럼 정사각형이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면 안 돼. 알겠죠? 정사각형이 안 만들어져. 괜히 마지막 문제겠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괄호를 0 만드는 a 값을 근의 공식으로 찾아야 돼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루트 5가 되는 거 알겠나요? 자, 그럼 또 a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 둘 중에 또 누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둘 중에 안 되는 게 뭘지를 또 생각해보자. 둘 다 안 돼. 하나만 돼. 뭐가 될까? 잘 보세요. 일단 저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랑 다른 값이 나와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자, 뭐가 문제냐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거 변의 길이라 했잖아. 자,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변의 길이라고 언급했었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 이건 뭐야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2차 부등식이네.
근데 이거 간단한 식이니까 사실 할 수 있죠.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뒤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자, 그럼 A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처음 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의 범위가 뭐가 돼요? 0에서부터 1까지라는 거 계산할 수 있지? 그렇니? 근데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게 뭐인 거예요? A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에만 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A 값 찾은 것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안 되는 게 누가 안 될까요? 플러스는 안 되는 거 알겠니? 왜? 루트가 2점 얼마잖아. 그럼 더하면 5점 얼마잖아. 그럼 그걸 2로 나눠서 2점 얼마죠?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따라서 되는 건 마이너스만. 2분의 1점 얼마, 0점 얼마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0하고 1 사이에 딱 들어가지. 1보다 작잖아. 근데 양수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만 된다. 이거 찾는 게 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만족하는 게 얘밖에 없어, 지금 푼 거에서. 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변의 길이가 어디죠? 얘가 변의 길이잖아. 자, 따라서 진짜 넓이를 찾으려면 원래 변의 길이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 제곱한 걸 계산했는데 좀 계산이 귀찮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해서 제곱해도 되고 그냥 이거 제곱한 거에다 대입하면 4차가 되니까 더 귀찮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 거 요거 한번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하면은 계산이 좀 나올 답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생각하자. 계산하면은 9-4루트 3이라고 나와. 루트 5라고 나와.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미지수를 여기다 놓을 게 아니라 여기다 A라고 놓고 시작해도 답이 나와요. 물론 그때는 이제 좀 관계식이 다르게 나오겠지. 하지만 답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니네가 해보라고. 나는 그냥 일부러 어렵게 한 거야. 계산 복잡한. 꼭 해보세요. 여기다가 미지수 놓고 해도 똑같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A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조건에 안 맞는 A 값을 니네가 커트해야 돼. 왜 안 되는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딱 하나 나와야죠. 이거 말고 다른 값이 나와. 자, 알겠나? 계산을 니네가 해라 그거는. 알았지?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자, 이제 합시다 이거. 자, 일단은 RPM은 저렇게 하자. 일단 여기 책 구성이요. 우리 바이블이 그 고차방 정식이 숙제로 다 나왔는데 그 책에 지금 어려운 유형이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고차방 정식 중에 어렵다고 표현되어 있는 오메가의 성질이 17번 유형에 빠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오늘 이걸 해줄 거야. 해줄 거고 당연히 그럼 숙제는 바이블은 아까 말한 대로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RPM 숙제는 요 방금 말한 17번 유형까지만 끊자. 뒤에까지 다 안 내주겠다고. 자, 숙제는 RPM의 17번 유형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바이블은 아까 말했던 자, 몇 번 챕터였지? 7번 챕터죠? 다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해했지 숙제? 좀 줄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게 한 챕터가 다 나간다고 하지만 양이 적어요. 평소 했던 거보다. 자, 그렇게 해오시고요. 어쨌든 오메가까지 쭉 한번 풀어보자. 자, 몇 개 없어 할게. 자, 일단 10번까지가 저번 숙제였습니다. 그치? 자, 연립방정식 오늘 하겠다라는 건데 자, 기초적인 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자. 쉬운 거니까. 일단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건 무조건 1차 방정식에 있는 못 찾겠어? 11번 유형 11번 유형 저번 숙제 10번까지 아니었어? 12번 내가 잘못 그랬나? 내 10번까지밖에 안 풀어준 것 같은데? 했냐? 10번까지였어 쓸데없는 걸 다 해보셨네요. 아이고 내가 그때 연립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하자라고 해놓고 고차방정식 10번까지만 했단 말이야. 뭐 이건 앞에 11, 12번은 유형이 안 어려워서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다시 하자. 자, 어쨌든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은 무조건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게끔 되어 있었죠. 대입법에서 풀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뭐 그냥 하나 하자. 여기가 얼마 안 되니까 하나씩 풀자. 자, 다음 연립방정식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적혀 있을 때 자, 뭐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어떻게 하겠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거 사실 풀어주는 게 민망할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는 거죠. 자, 됐나요? 그럼 정리 한번 하죠. x의 제곱, 자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고, 자 3 x의 제곱 마이너스 3 9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자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이것도 넘기자. 자 됐죠? 그러면 제곱인 게, 자 요거랑 자 요거랑 만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x고, 자 플러스 4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럼 부호만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자 됐죠? 4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마이너스 4 또는 1인 거지. 자 그럼 y는 어떻게 찾아요?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1이죠? 자 얘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각각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해봤자 둘 다 17 나오죠. 17. 자 정말 쉬운 거 하나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바로 합시다. 자 뭐 이런 거 시험 문제도 안 나온다. 그치? 이런 건 내면 그냥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너무 쉬워가지고. 자 할게요. 다음 건 뭡니까? 두 식이다 2차 방정식인데, 둘 다 2차식일 때가 원래 패턴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 일단 나와 있는 건 둘 다 2차 방정식 형태면, 첫 번째 형태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때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이제 두 식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뭔가 다른 조작을 해서 푸는 게 있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형태만 일단 해보도록 하자. 그럼 거기 있는 식이, 첫 번째 식이 자 여기 인수분해가 된다고. 어떻게 돼요? 자 x-3y랑 x 플러스 y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는 0 만족하는 관계식이 첫 번째, x는 3y일 때, x는 마이너스 y일 때, 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두 번 하게끔 돼 있었다고. 자 우리 관계식을 어디다가 대입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됐던 식인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0에다가 x 대신에 뭐 이렇게 대입해보자. y 대신에 넣어도 되지만 분수 생기니까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3y를 대입해. 9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0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10y의 제곱이 40이니까 y의 제곱은 자 4가 되나? 그래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그냥 따로 쓸까요? 자 플러스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따로 계산하는 거지. 그럼 y가 2면은 x를 6일 것이고, y가 마이너스 2면 x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자 풀었다. 근데 문제 보니까 그냥 푸시오가 아니라 x, y가 정수래. 정수. 그럼 답은 벌써 나왔어. 두 개 곱하면 답이야. 그러니까 답은 12인데 여기 정수가 안 생기나?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x 대신에 얘도 마이너스 y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아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었으니까 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0이 되는 거지. 그럼 2y의 제곱이 40이니까 y의 제곱이 20이 되네. 근데 무리수가 생겨버리는 거 나왔지. 그러니까 굳이 뭐 계산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래서 곱한 거 12가 답이에요. 자 흘러 쓴 거 다음 거 해보자. 어디 거에 풀었냐? 12까지 있네.
자, 다 썼으면 하나 넘겨봅시다. 자,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칭형이 뭐였냐면 x 문자와 y 문자의 자리를 체인지했을 때, 자, 역함수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문자 위치만 바꾼 거야. 바꿨을 때 기존의 식과 모양과 형태가 완전 똑같을 때를 대칭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풀이 패턴이 이건 내신 문제야, 맞아? 풀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치환해서 풀게 돼 있었어. 근데 만약에 문제가 대칭형인데 치환이 안 되는 형태이면 식을 변형해서 치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a라고 놓고 여기다가 b라고 한번 놔볼게. 자, 뭐 문자 바뀌었지만 굳이 상관없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변형이 가능하죠. 자, 어떻게 바뀌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 근데 거기에 플러스 xy가 있으니까 이걸 더해버리면 식변형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7이 되니까, 자, 선생님이 위에 문자 쓴 거에 따르면 더하는 게 b고 곱하는 게 a였어. b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a, b 문자에 관한 그럼 뭐로 바뀌어요?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 b 대신에,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라고 놓고, 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겠다고. 자, 그럼 a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바로 바꿔서 대입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a의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 마이너스 a가, 자, 7도 넘기자. 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a의 제곱 9a 플러스 18 이렇게 되니? 자,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 365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6이네. 자, 그러면 대입해서 다시 뭐를 찾는다? b를 찾는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해봐서 어디 갔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b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6 대입하면 b가 1이니? 자, 근데 a, b 찾는 게 아니잖아. 내가 찾는 건 x, y 찾는 거잖아요. 보자, 그러면. 자, a랑 b가 각각, 자, 얘가 x 곱하기 y고 얘가 x 플러스 y죠.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써있는 게 합과 곱으라는 거잖아. 사실 이건 눈대중으로 찍어서도 풀 수는 있긴 한데 원칙적인 풀이는 이걸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합하고 곱하면 생각나는 게 근각의 각이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녀석들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의 합과 곱이라고 생각하고 식세우기를 하겠다는 거였어. 자, 그러면 합이 얼마? 마이너스 2. 곱이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2차 방정의 식세우기에 따르면 t제곱 마이너스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잖아. 그게 1차항의 개수였잖아. 그게 얼마인 거예요? 합이 아까, 자, 이거였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뒤에 여기다가 뭐를 써? 곱을 쓰는 거예요. 지금 곱이 마이너스 3인 거죠. 자, 그래서 는 0이라고 쓰시고, 원래 원칙은 최고차의 개수 모르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원래 모르니까 문자를 뭐 k 이런 식으로 원래 썼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날라가잖아, k 문자가. 그러니까 현재 풀이 상태에서는 약분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안 써도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거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는 거잖아. 됐나? 그러면 여기 있는 t가 아까 뭐라 했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합과 곱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가 각각 x 문자, y 문자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요 녀석의 근이라고. 근. 그럼 그게 뭐 실제로 계산하니까 얘 또는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x랑 y를 뭐라고 쓰면 돼요? x가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고 1이라고 해도 되지만 뒤집어서 써도 상관이 없다고.
풀이를 또 뭐해? 내가 방금 한 건 요거 같다 한 거지? 그럼 얘를 또 하는 거야. 자, 또 풀어. 그럼 합이 얼마야? 1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인 거지. 마찬가지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세우는 거야. 자, 합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곱이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6이니까 자, 이렇게 식 세우기 바로 하겠다. 자,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풀이 t가 3 또는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자, 마찬가지로 그럼 나눠서 쓰는 거예요. x랑 y가 얘가 x일 수도 있지만 얘가 x일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답이 총 4쌍이 나오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x를 알파라고 하고 y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알파 빼기 베타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고 얘는 4고 자, 알파 빼기 베타 하면 5고 알파 빼기 베타 하면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 씌우면 5가 제일 크네. 그치? 그러니까 답은 5입니다. 소리 좀 바빠지기만 하면 뭐 풀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썼나오? 다음 거죠. 자, 다음 14번 유형합니다. 자, 14번 유형은 해가 있다, 없다를 조건 따지세요인데요. 사실 자, 이게 무슨 형태냐면 한식은 2차식이고 하나는 1차식의 형태란 말이야. 그럼 아까 방정식 풀 때 1차식을 무조건 2차식에 대입해서 풀라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럼 대입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어떤 식이 만들어졌었냐면 특정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그치? 그럼 그 2차 방정식에서 x가 됐건 y가 됐건 뭔가 숫자가 도출이 돼야지만 그 연립 방정식의 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죠? 그럼 거꾸로 이걸 얘기하면 대입해서 특정 문제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녀석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만약에 판단이 서버렸다면 그 전체 연립 방정식에는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자, 그거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죠. 자, 그럼 가운데 거 하나 해보자. 자, 얘는 한쪽이 2차식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대입해서 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똑같아요. 자, 그리고 얘도 사실은 A 문자만 제외하면 X 문자, Y 문자 자체가 위치를 체인지하는 기존식하고 똑같아지죠. 그럼 이거 방금 푼 대칭형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어도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사실은 되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걸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풀어준 한 문제가 대칭형이라고 얘기했잖아. 대칭형을 공부하는 건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툴인 거야. 이걸 만약에 까먹었다. 그럼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물론 그런 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대칭형 형태의 문제는 그냥 대입법스럽게 해가지고 답을 내도 나와요. 근데 그게 좀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야. 뭐라고 해놨어? 두 분의 합과 곱이라 고 생각하고 풀면은 답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 알겠죠? 그걸 몰라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얘도 대칭형인 건 맞지만 그냥 풀어도 돼요. 대칭형인 걸 느꼈다.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이거이고 두 분의 곱이 요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t에 관한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고. 자, 그럼 t제곱 두 번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그냥 상수항처럼 써. 이렇게 만드는 거였잖아. 그럼 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쨌든 전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 했으니까
요거 자체가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된다? 대입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식이 실근을 가져야지 전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요 녀석의 판별식을 계산을 합니다. 자, 절반의 제곱 하는데 음수는 없앨게요. 마이너스 AC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 자, 실근이 존재할 때지? 그러면 판별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되겠죠? 자, 됐죠? 그럼 A제곱 날라가. 2차 부등식 아니야.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러면 6A가 5 이렇게 되니까 A가 6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만들어지네요. 간단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얘가 답이겠죠? 그러면. 자, 유형 15번 합니다. 자, 공통분 나왔습니다. 자, 공통분하고 사실 부정방정식이라고 했던 게 우리 공부 처음 했을 때 한 세트로 공부했다. 제목이 부정방정식과 공통분이었는데요. 부정방정식이 좀 난이도가 주교성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었던 그 오메가의 성질하고 세트로 묶여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공통분은 쉬웠어요. 자, 원리가 이랬죠. 알파랑 베타를 두 군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최고창에서 몰라. 베타랑 감마를 두 군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공통분은 당연히 x는 베타가 공통분인 건 알겠죠? 그럼 특징이 뭐냐면 두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절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건데요. x-베타가 공통으로 묶이기 때문에 x-베타를 묶어내고 남아있는 게 a의 x-알파 자, b의 x-감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0 만드는 x값은 이거는 0 이거는 0일 때의 x값을 각각 찾으면 되는 건데 그 중에 니네가 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 게 요거야. 자, 베타 자체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두 2차 방정식의 공통분이라고 했지. 그럼 결론이 뭐예요? 공통분을 갖고 있는 두 식을 뺐더니 공통분이 존재해 안 해? 해. 마찬가지로 더하기를 해버려도 똑같이 저기가 플러스로만 플러스로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럼 마찬가지로 x는 베타가 마찬가지로 공통분으로서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실전적인 감각은 뭐야?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뭐 되게 어려운 거 없죠. 자, 45번 할게요. 그러면. 자, 공통인 분을 갖도록 하는 m값과 공통분을 찾아라. 풀이 과정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냥 베타가 공통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개념상 설명을 해줬는데 보통 이제 서술 과정상에는 공통분을 미지수를 놔. 자, 뭐 알파라고 나볼까? 그러면 공통분이라는 얘기는 두 주어져 있는 식에 대입해도 되는 거죠. 겹치는 거리니까. 자, 따라서 x자리에다가 몽땅 다 알파를 대입을 합니다. 자, 둘 다 대입해요. 그럼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에 따르면 더하든지 빼든지 공통분은 살아있다. 안 날아간다. 라고 했죠? 빼기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알파 제곱 날아가지 더하기보다 빼기를 그리고 많이 해. 왜 그러냐면 더하면은 2창이 날아가질 않거든, 보통. 그러니까 식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보통은 빼기 하면은 날아가게끔 주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빼버리면 자, 얘랑 자, 차수가 똑같으니까 m 아니다, 미안하다. m 플러스 2에서 m 플러스 4를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 2알파가 되나? 자, 그럼 플러스 2는 0이니까 알파가 그냥 1이라고 만들어지죠. 자, 이게 그냥 공통분이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자, m 값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알파 자리에다가 다시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보자. 자, 그럼 1을 넣으면은요 1
플러스 m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0이죠. 자, 그럼 m 값이 1이니? 둘 다 1이네? 그쵸? 자, 다음 거는 활용 문제인데요. 뭐 사실 마지막 거 빼면은 쉬워. 사실 그럼 마지막 거 해줄게. 도형 문제 있지? 자,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고, 자, 4분원이 그려져 있고, P점 하나 그려서 수선 내렸대요. 그럼 직사각형 만들어졌는데,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이다. 그때 AQPR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둘레의 길이가 8인 걸 줬으니까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이 단원에 맞게끔 그냥 식을 한번 세워보자. 그럼 미지수를 문자가 두 개짜리인 2차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잖아. 따라서 각각을 x랑 y랑 이렇게 한번 나눠주고. 오케이?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 8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x 플러스 y가 4인 거죠. 뭐. 식 하나 벌써 만들어지지. 됐나?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5인 것도 써먹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얘 관계식을 뭐 쓸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갖고 할 수 있을까? 보면 이게 지금 4분원이잖아. 그럼 이거 원 문제에 해당하는 도형 문제예요. 그럼 원은 보조선으로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반지름 보조선이잖아. 그럼 반지름 보조선을 어디다 그릴래? 라고 물어보시면 나 같으면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지?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한 변의 길이가 5인 걸 써먹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한번 수선 연장선을 그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에서 y 뺀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x니까 5에서 x 빼면 되니까 여기가 5-x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뭐 하고 싶어? 피타 됐니? 그래서 5-y의 제곱. 자, 두 번째 식이죠. 5-y의 제곱. 자, 5-x의 제곱. 한 개 b 빼내 제곱. 이렇게 연립방정식 세울 수 있다. 자, 한쪽 1차식이니까 대입법스럽게 풀면 그냥 답 나오겠네요. 자, 이거 계산은 니네가 해라. 답 안 되니까. 식 내가 다 써줬잖아. 연립 2차 방정식 모양에 맞게끔 하려고 내가 식을 쓰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안 해도 풀 수 있지 않니? 근데 문자를 굳이 두 개 놓을 필요가 있냐고 내가. 대입법스럽게 해버리면 사실 문자가 하나 날아가다 보니까 문자 하나짜리 식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스킵하고 문자 하나만 갖고 식을 세우려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어차피 대입법 한 거 똑같아. 식이 똑같은데 x 문자만 써보자고. 더한 게 4니까 여기 y 문자 놓지 말고 4-x라고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5 빼기 4-x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는 5-x니까. 그럼 가볍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그냥 피타 쓰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다이렉트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는 굳이 연립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문자를 놨을 때 그냥 할 수는 있더라. 굳이 문자 두 개를 필요가 없더라.